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건설업계는 예상보다 더 촘촘하고 강도 높은 대책이라고 당혹해하면서도 앞으로의 재건축 수주 문화가 투명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인도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지만 최근 인건비 증가와 맞물려 중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KB금융그룹이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및 분기 기준으로 순이익 1위를 차지했습니다. 3분기 금호타이어와 관련해 약 620억 원의 충당금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자 이익과 수수료 이익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이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롯데그룹주 재상장 및 신규 상장 첫날인 오늘 지주사와 사업회사 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롯데지주는 상표권 수익과 비상장사 기업공개 기대의 평가 가격이 크게 웃돈 반면 롯데제과나 롯데쇼핑 등 사업회사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30포인트 상승한 2,501.93의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29포인트 하락한 689.68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개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인데요. 오늘은 코스피 지수 종가 기준으로 2,500선 돌파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장중에 한번 2,500선을 터치를 했습니다만 마감까지는 지켜내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양지수 모두 시작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지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과 더욱더 상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과 방송 전후로도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외부 어느 곳에서든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평택촌놈 정석투자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 방송 재방송 또는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도 대표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매주 일요일 저녁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 더욱더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9시 무료 방송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인데요. 월요일도 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우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막 오르면서 대표님은 더욱더 바쁘실 것 같은데 어제 무료 방송 어떠셨어요? 네, 어제 무료 방송에서는 최근의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앞으로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참여하셨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오후에 교육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만 대략 한 7시간 이상 제가 음성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긴 한데,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제가, 일요일 밤 무료 방송 꼭 해드리겠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에 강연회가 있잖아요. 이번 주네요. 이번 주 강연회가 있으니까, 그 주는, 쉬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번 주 토요일 드디어 대강연회, 올해 마지막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 무료 방송을 잠시 쉬어간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은 드디어 이번 주로 다가온 강연회 다시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한 흐름 짚어주신다고요? 네, 이 방송을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최소한 일주일 이상 보셨던 분들은, 제가, 분석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식 쪽에서는 현물 파생, 현재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금, 외환, 부동산도 세부적으로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안보, 국제정세, 그 다음에 각종 미래 예측까지 이렇게 제가 아주 다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2시간에 다 하기는 좀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 다닐 때 한 달에 보통 한 20일 출근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새벽밥 식사 드시고 근데 이제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입니까? 큰 돈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강연에 잘 참석을 하셔서 참고하시면은 단기적으로 추천 종목 잘 받아서도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주식은 2, 3년 그 다음에 자산 관리는 5년에서 7년 그 기간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수익을 내드린다 장담은 못하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또 마지막 강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도 특별히 지난 9월이었죠. 9월 강연회 때 자석이 없어서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때 자석이 250석이었고 자석을 확보하지 못한 분들이 500명이었어요. 그래서 750명이 오셨는데 이번엔 550석을 준비했으니까 아주 늦게만 오지 않으신다면 자석 확보 가능하니까 오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 꼭 드릴게요. 여의도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또 여의도 가실 분들이 있어서 이제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는 구로구에서 하고요. 구로 구민회관이니까 여의도로 가지 마시고 구로 구민회관 그쪽으로 꼭 오셨으면 바랍니다. 어쨌든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11월 4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주식 시장에 관한 모든 것 거기에 정치, 경제, 안보, 국제 정세까지 최근 시장에 이해가 돼야 하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대표님이 또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의도 아닙니다. 구로 구민회관으로 오신다면요. 좌석 확보 넉넉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표님도 만나 뵙고요. 앞서서 코스피 시장은 오늘도 상승세로 이어갔고 코스닥은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한 줄로 대표님이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차트로는 고점 징후, 수급으로는 혼조세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이 지수에 대한 포인트와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나눠서 소개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도, 이제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대표님과 다시 한번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왜 고민이 되냐면, 지금 최소 50%, 많으면 100% 편승하자니 약간 불안하고, 편승을 안 하자니 아쉽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이 사실, 초보자들은 별로 개념이 없죠. 항상 매수하고, 항상 주식 100%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최소한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풀어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차트로는 제가 고점 징후, 수급으로는 혼조세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수급으로는 혼조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이 서로 엇갈리면서 양쪽이 확실하게 매수한다거나 양쪽이 확실하게 매도하면 뭐 수급은 뭐 명확해질 텐데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날은 외국인 매수했다가 어떤 날은 기관 매수하고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해요. 그래서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차트가 이제 고점 징후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하루만 본다 그러면 일단 음봉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시가가 고가였어요. 그래서 종가가 저가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상승을 했는데 좀 뭔가 좀 아쉽죠. 그런 상승인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동평균선이에요. 현재 61선하고 121선이 점점 붙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 설명드릴게요. 지난 2월이었죠. 2017년 2월에 이때부터 상승 추세가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61선이 120선 돌파했잖아요.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벌어지다가 최근에 점점 좀 좁아지고 있어요. 점점 좀 좁아지고 있죠. 이게 계속 이 각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각도로 가면 121선이 위로 가겠죠. 61선이 아래로 가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락 추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전기전자 좀 축소해서 말한다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모아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단기에 급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크로스 됐을 겁니다. 전기전자까지 만약에 동반 상승이 없었다면 이미 이탈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코스닥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요. 아주 절묘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 어떻게 됐습니까? 돌파했죠.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보세요. 간발의 차이인데 61선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단기적으로 나름대로 일봉 차트 보면 급등했잖아요. 거기다가 셀트리온이 엄청나게 지수를 견인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도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뭘 얘기해 주느냐? 뭐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좀 더 낫겠지만 여기서 어떤 경우든 지수가 강력하게 급등하지 않는 한 이 추세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로는 고점 지구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수급이야 계속해서 바뀌니까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현재 제가 차트로는 고점 지구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코스피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보세요. 현재 점점 61선이 이제 수평으로 가고 빨간색 120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이 각도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크로스가 되죠. 일종의 데드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0일이 120을 깨면 이건 골든이 아니라 데드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전기전자가 계속 가야만이 이게 다시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가다 보면 만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엔 다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4월에 상승세 시작됐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역전됐어요. 분명히 지금 61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요, 이건.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름대로 9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일봉 차트상으로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쪽에서 대형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요인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밀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원래 상승 추세에서도 저렇게 뭐 순간적으로 뭐 61선이 아래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코스피처럼 좁아지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 미국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보시면은요. 보세요. 이게 다우존스예요. 물론 이렇게 넓어졌다가 간격이 좀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긴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같이 우상향해요. 61선하고 120선. 이번엔 나스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4월에 약간 좀 벌어졌다가 현재는 약간 좁다고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거의 우상향 패턴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어떻다? 지금 60일 아래로 내려갔어요. 코스피는 점점 모여져요. 그래서 바로 차트로는 고점 지구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나 추세적으로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고점 지구는 단기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추세 고점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하면 되시겠고요. 자, 이번엔 제가 향후 매수할 종목군 우선순위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기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또 조정받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여기서 그냥 바로 뭐 이유가 어쨌든 매달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조정받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우선순위 말씀드릴게요. 뭐냐. 1순위는 코스닥의 저평가 중소형주 잡으세요. 코스닥의 저평가 중소형주. 2순위는 코스닥에서 조정형 대형주. 그러니까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조정받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하시고요. 3순위는 코스피에서 조정형 대형주입니다. 네, 조정형.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점에서 내려온 종목들이죠. 4순위가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인 어떤 그냥 개별주. 그러니까 뭐 4순위는 일종의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나머지 중에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1순위와 2순위가 코스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1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거든요. 왜 제가 뭐 11월을 얘기했었는지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8월에 분명히 그랬어요. 8월에 한번 코스닥이 가거나 안 가면 11월이 될 거다. 그래서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제가 1월 방송에서 설명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11월에 어떤 일이 있죠?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하잖아요. 근데 저는 8월에 얘기했잖아요. 11월이 돼야 안정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하는 걸 제가 8월에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저는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분석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번에 이제 관건은 뭐냐. 여기서 코스피나 코스닥이 그냥 조정받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근데 그 싸움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단순하게. 아니 뭐 그냥 가든 조정받고 가든 어차피 가는 거면 매수하면 되지 않냐? 아니죠. 조정이 강하면 더 밑에서 잡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했다가 조정을 받아요.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본전이 겨우 될 수도 있고 내년에 본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 낭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간다 싶으면 조금 비중을 늘리면 되는 거고요. 조정받으면 일단 뺐다가 나름대로 저점 매수에 주력을 해야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갈 때는 그대로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비중을 항상 컨트롤하세요.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불리한데 딱 하나 유리해요. 비중 조절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은 예를 들어서 비중을 뭐 시작할 때 0, 장중에 100, 다시 0 이렇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상으로. 근데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장 시작 전에 0%를 시작해요. 장중에 100%까지 끌어올립니다. 뭐 종목이 하나든 10개든 다시 장 끝날 때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개인이 주시장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 딱 하나 비중을 편안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향후 매수할 종목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서대로 매수해 보시고요. 그러면 뭐 저평가를 어떻게 따지느냐 간단하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서울경제TV 샘플러스입니다. 보시면 여기 평택촌은 적정주가 이렇게 클럽 표현되어 있죠. 좌측 하단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정주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적정주가는 기술 특허를 취득한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경제TV, 모든 증권사에도 기술 특허 적정주가가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찾아보세요. 없다니까요. 저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기술 특허 준 적정주가니까 나름대로 신뢰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종목을 찾아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 지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큰 틀에서 또는 또 단기적으로 각각의 흐름을 대표님이 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적정주가 활용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대표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정주가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또 멘토클럽 안에서 글을 클릭하셔도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배너 버튼을 눌러도 적정주가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들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매수 들어왔고요. 전기전자가 반등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징이라 그러면 장중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음봉이 나왔지만 장중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다만 시가가 고가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부정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봉이 나오더라도 시가보다 좀 더 올라갔다가 밀리는 이런 음봉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가가 고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들이 오늘 좀 하락해줬어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상승했는데 어쨌든 하락 음봉 마감했다 설명드리겠고요. 등락 현황을 살펴보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플러스 5% 이상이 90종목, 마이너스 5% 이하가 36종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등락 현황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거 구분하는 거를 지난 4월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많은 경제 TV에서 이걸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뿌듯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제 거를 좀 모방하더라도 투자자들한테 도움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 전문가들도 많이 보시고 많이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월요일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어서 내일장, 화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은 오늘 코스피 2,500선 돌파 이후 내일장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일 종가 기준으로 2,500선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어떤 경우든 2,500선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큰 조정 없이 서서히 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깨지면은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간다고 보장을 못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는 뭐 코스피와 연동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좀 전에 차트 보고 설명드렸죠. 코스닥이 어떻다고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이미. 놀랍죠. 그러니까 추세는 단기적인 등락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우리가 더 신경 써볼 필요가 있고요. 탄력은 미지수다. 무슨 얘기냐? 내일은 어떤 그 전체적인 등락이 중요하지 뭐 여기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강하다 약하다 이걸 따지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 2,500선 체크 포인트를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세는 코스피와 연동하고 있지만 탄력은 아직 미지수다라는 전망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현대위아 올라왔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의 약세 흐름으로 오늘 마감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호텔신라 올라왔습니다. 실적 호조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현대위아가 올라왔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부진의 약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8% 가깝게 내려오면서 63,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로서 7만 원대가 좀 깨졌는데요. 자, 대표님, 현대위아 오늘 좀 개파락으로 시작했나요? 많이 빠졌네요. 자동차 쪽은 모든 종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의 종목은 저는 반등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든, 아니면 여기서 그냥 꺾이든, 자동차는 어차피 추세적으로 다시 하락할 것이다. 지난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 는 반등 시에 매도 후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 의견입니다. 반등 시 매도 후 다시 한번 관망하자라는 의견 전달 도와드렸으니까요. 현대위아 보유하신 분들 잘 확인을 하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호텔신라입니다. 반대 의견이죠. 실적 호조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써 내려갔습니다. 자, 호텔신라 오늘장은요, 10% 가깝게 올랐고요. 76,600원에 마감이 됐네요. 대표님, 7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적 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평가예요. 지금 현재 적정 주가가 제가 계산한 바로 25,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 물론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직 미지수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추격을 반대한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 종목 적정주가 현재 25,000원이라고요. 2017년 현재 기준입니다. 근데 그러면 2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2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 갔죠? 14만 원을 넘어갔었어요. 14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무려 7배 고평가된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작게는 4배, 많게는 한 8배 정도 고평가된 것들은 시간 지나서 보면 어떻다고요? 결국 내려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14만 원을 찍고 계속 내려오다가 이번에 반등 나왔는데 뭐 기술적으로 보나 적정주가로 보나 크게 억울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추격은 반대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탄력을 받았는데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호텔신라의 주가입니다. 적정 주가 좀 확인하시면 알 것 같은데요. 자, 보유자는 이 가격대에서 매도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지금의 탄력성에 추격 반대한다라는 말씀까지 전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시장 공시 분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롯데지주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입니다.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롯데지주에 대한 내용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재상장한 이후에 오늘 10% 넘게 올랐습니다. 74,400원에 마감이 되는 흐름이었는데요. 대표님, 롯데지주는 오늘 탄력을 받았지만 그 밖에 다른 롯데 그룹주들은 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어떻게 분석 도와드릴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롯데지주, 보통주하고 이제 우선주 다 좋았습니다. 이제 보통 우선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세요.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후에 감망하고요.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미보유자는 추격을 반대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이 종목 저는 오늘 그 단타로 접근을 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놓쳤어요. 근데, 매수 추천가 대비 38%까지 가다가 이제 다시 밀렸는데, 아깝긴 합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1차를 59,000원에 딱 추천하기 위해서 딱 준비를 했었어요. 9시 1분 딱 되자마자 59,000원. 근데 시가가 이제 64,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딱 준비를 했는데 58,500원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싸게 추천해야 할까? 그리고 머뭇거리다가 그냥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59,000원 추천했는데 안 잡혔어요. 이건 사실 초단타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움직임이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고점에 비해서 너무 밀려서 빠졌어요. 그래서 내일 웬만큼 탄력 있지 않으면,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상승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지주에 대한 분석입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 관망 의견 주셨고요. 또 미보유자도 이쯤에서 추격을 반대한다. 추격 매수에 대해서 자제하시라라는 의견까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롯데지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이츠한불이 올라왔습니다. 네, 화장품 주죠. 오늘 이츠한불 12% 넘는 강한 탄력 보였습니다. 4만 원대로 회복했고요. 42,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이제 화장품주들을 비롯해서 뭐 여행주라든지 그동안 사드 배치 보복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받았던 종목들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츠한불은 어떤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이츠한불을 비롯해서 뭐 코리아나 리저스 코스메틱 이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안 좋았었죠. 계속 흘러내려갔으니까. 그러다가 나름대로 이제 모멘텀을 받고 이제 올라갔는데 실적이 호전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드 보복이 완전히 끝났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막연하지만 일종의 그 호재성 기사. 네,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화장품주들 대부분이 적게는 60%, 많게는 저점에서 100% 올라왔어요. 이쯤 되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재매수 또는 관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웬만하면 추격하지 마세요. 여기서 매수했다가, 제가 볼 때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더 갈 수도 있겠죠. 매수를 안 하고 이제 관망했는데 더 갈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따라잡는 거는 이거는 합리적인 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떠나서 일단 지금은 신규 매수는 반대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들이 다시 사드 보복 우려에서 좀 벗어나면서 우려가 완화되면서 올라와주는 흐름인데요. 이치환불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도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화장품주들에 대한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 두 번째 종목까지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장은 어떻게 공략을 할까요?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지수 상승 유지 시 비중을 확대 또는 하락 전환 시에는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짜주셨고요. 자, 그리고 테마도 확인합니다. 테마는 화장품 보유자는 매도,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격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비중을 확대하라는 그런 전략이시고요. 하지만 하락 전환할 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들어볼게요. 자, 대표님, 내일장 계속 지수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공략할까요? 네, 코스피 기준으로 보세요. 근데 이제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이 1포인트, 하락이 1포인트인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일 대비 코스피 기준으로 한 10포인트 이상 플러스가 나온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해도 돼요. 저도 본격적으로 다시 확대를 시킬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10% 이하로 더 빠진다. 그러면 축소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비중이 몇 %가 되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항상 비중이 100%인 분들은 더 이상 확대할 게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결과를 떠나서 종목이 하나든 5개든 비중 100% 항상 갖고 계신 분들은 성공 못해요. 길게 보면 그분들 실패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비중은 항상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남겨두세요.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확대했다, 축소했다. 이거 자꾸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겪는 실수가 뭐냐? 무조건 준비 투자예요.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디서 가치주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것도 배워가지고 묻어둔다 이런 개념으로 무조건 중기 매매를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소심하게 하다 나중에 항상 100%가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중기, 항상 100%가 성공할 것 같으면 세상에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합니다. 지수가 좋을 때는 그렇게 타거든요. 조정을 좀 세게 받거나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요. 벌었던 거 다 토해냅니다. 완전히 마이너스로 전환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잘 들으시라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초보자들이 절 만났으면 진짜 행운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최근에 이제 각종 교육을 해드리는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나는 5년 됐고 10년 됐는데 막상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나는 초보자였다. 평촌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초보자였다. 평촌님을 일찍 만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나는 너무 큰 손실이 난 상태에서 만났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진짜 오랜 시간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테마주는 간단해요. 화장품 결과를 따라서 추격은 아니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추격하지 말아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항상 비중 조절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도와드렸고요. 테마 같은 부분은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라는 조언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221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큐로컴을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가 2,780원에 비중 50%인데 에이즈 관련주로 매수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큐로컴 오늘은요, 6% 넘게 올랐네요. 2,71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대표님 큐로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워낙 좀 횡보 구간에서 가격대가 좀 올라갔다가 좀 내려와서 지금 매수가 거의 근처인데요. 어떻게 좀 분석 도와드릴까요? 네, 이 종목이 에이즈 관련주라고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이즈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어떤 모멘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적으로 뭐 에이즈 관련해서 엄청나게 뭐 뭔가 그 사업을 벌인다든가 복지를 하겠다. 그건 모르겠는데, 뭐, 크게 그렇게 모멘텀은 없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이건 그냥 기술적으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하는 단기 대응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에이즈 관련주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또 이렇게 좀 목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대표님 말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고요. 일단 본전 돈의 마이너스 15% 매도, 단기 매매로 접근하자라는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4803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동국 SNC를 평단가 5,230원에 비중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5,650원 마감이 됐네요.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데요. 일단 평단가라고 하신 거 보니까 비중 조절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어떤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해 주시고요. 단기 대응이 좋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풍력 관련주인데요. 풍력 관련주를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했다가 재매수해 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매수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 SNC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요. 본전 또는 10%의 목표가 말씀 도와드렸고요. 단기 매매로 또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0119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중앙백신을 매수가 18,350원에 비중 50% 좀 실으셨죠.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중앙백신 오늘장 흐름도 먼저 확인합니다. 중앙백신 오늘은요. 19,150원이네요. 네, 이분 역시나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네요, 대표님. 네,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수익 10%로 단기 대응하시는데 이제 뭐 계속 보유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뭐 호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일단 단기로는 본전 또는 플러스 10% 이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소한 그런 손절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간단합니다. 중기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기간 정하지 마시고요. 수익도 정하지 마시고 일단 본전만 아니면 계속 홀딩한다.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단기 매매 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앙백신 현재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가격이 밀리면 본전에 매도하시라라는 의견이시고요. 수익은 10%에 대한 목표가까지 말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백신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9051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머티리얼즈를 매수가 28,500원에 비중 70%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네요. 일단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 부분이고요. 하나머티리얼즈는 오늘 27,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일단 비중이 상당히 많이 실으셨죠? 네, 비중보다 아쉬운 거는 매수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너무 확인 매수하신 거죠. 네, 너무 확인 매수하셨어요. 주동 때 매수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머티리얼스는 어차피 지금 나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즉시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이 나타나면 그때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가와 비중도 그렇지만 매수가가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신데요. 하나머티리얼즈는 현재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가격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재매수하자라는 의견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656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퇴근하고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SK증권의 매수가 1,250원의 비중 3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SK증권은요, 오늘 1,21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대표님 퇴근하고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고요. 최근에 지수 올라가면서 증권주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이 종목 이렇게 해주세요. 대응 전략을 짜드리면 먼저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 무슨 얘기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본전에서 던지고요. 마이너스 10% 손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더 아래에서 매수하자.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SK증권이 뭔가 특별한 호재가 있거나 뭐 상승할 만한 요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중기로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 그게 없다면은 어차피 이 종목은 증권 업종의 흐름에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증권 업종 지수가 계속 내려가는데 혼자서 특별한 일도 없는데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증권업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역시 종가 기준으로 장중 기준으로 역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SK증권인데요. 이건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증권 업종을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종가 기준으로나 장중 기준으로나 코스피 역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어요. 근데 증권 업종이 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속된 말로 지수가 미치지 않는 한 증권주는 좀 무거울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증권주가 한 번은 언젠가 시세 분출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추천을 언젠가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증권 업종을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매수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최근에 증권업종을 비롯해서 보험업종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어 하시는 만큼 대표님 말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303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간만우를 매수가 15,300원에 비중 4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간만우는요 6,8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종가를 잘못 봤나 했어요. 정말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분은 현재 마이너스 50% 이상 평가 선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세요. 마이너스 50%까지 홀딩한 사람이 제가 던지라고 해서 던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취점과 18년째 하면서. 절대 안 던집니다. 왜 질문하느냐?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좋은 말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심리를 알죠. 어차피 홀딩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홀딩 하세요. 그리고 이제 평택촌을 적정 주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얼마짜리냐? 2,6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두 가지의 어떤 실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너무 고평가됐어요. 이 종목이. 거기다가 기술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고점 매수를 하신 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구간에서 매수했다고 하면 이거는 결과가 좋다고 한들 절대로 잘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정말 운 없으면요. 역사상 최고가에서 매수합니다. 그리고 장 하락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돈을 갖다 부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벌었던 거 다 토해내고요. 결국은 손실 봅니다. 제가 항상 이 얘기 하잖아요. 정석 투자. 항상 위험 관리와 수익축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라고요. 이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초보자들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시간 지나면 깨달아요. 근데 시간 지나서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행착오 과정에서 돈을 엄청나게 손해를 봐요. 날린다는 얘기죠. 회복 거의 못해요. 제가 올해 주식 29년짜리 사람입니다. 일단 주식 투자에서 반토막 이상 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 회복할 확률은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번 완전히 깡통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회복할 확률이 100분의 1이에요.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재 경력이 뭐 길든 짧든 나는 특별히 날린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다. 그분들은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저한테 모든 걸 배우세요.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미 마이너스 50입니다. 이미 마이너스 70 투자금을 탕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하나예요. 일단 배우시고요. 저한테 지도를 받으시면서 제가 이제 님은 증액을 해도 됩니다. 이제부터 다시 제대로 해보세요. 이때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증액하지 마세요. 근데 개인들은요, 안 그래요.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그 개인 투자를 상담을 받겠어요. 근데 말 안 들으면 본인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크게 손해본 거나 수익 본 거 없는 분들은 제대로 배우시고요. 이미 큰 손해 봤다 그러면 저한테 계속 이렇게 좀 지도를 받으시다가 제가 이제는 증액해야 된다.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간만 후 너무 큰 손실을 보고 계셔서도 대표님이 진심 어린 조언 함께 말씀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 확인합니다. 자, 5689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강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를 매수가 6,650원에 비중 35%인데 손절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네요. 자, 일단 인지 컨트롤스 오늘장의 흐름은 5,890원입니다. 네, 최근에 이런 문자 많이 옵니다. 강연에 꼭 참석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도 역시나 이 시청자분도 그러시고요. 그런데 지금 좀 손실 중에 있으셔서요.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네, 이 종목에 대한 거는 번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하자 설명을 드리겠고요. 강연에는 꼭 오세요. 저는 오늘 밤 이 방송 끝나고도 계속 분석합니다. 강연에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강연에 하루 전날까지도 분석해서 토요일 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강연에 많이 가신 분들, 저희 말고 다른 데 많이 가신 분들 실망 많이 하셨죠. 2시간, 3시간 하면서 전문가 3명, 4명 나오고 추천주 브리핑 한 30개, 40개 주고 온갖 호객행위하고 거기서 질려버렸잖아요.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시간 딱 맞춰드리고요. 깔끔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강연에는 항상 많은 겁니다. 지난 9월에도 750명이 오셨습니다. 요즘 강연에서 300명 모으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750명 오셨어요. 왜 오셨겠어요? 강연을 와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랬잖아요. 강연의 참석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 예의다. 모든 걸 떠나서 사람은 인간의 그 예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니까 꼭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지 컨트롤스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잡아주셨고요. 이번 강연은 정말 바로 직전까지도 대표님이 항상 고심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용 추리니까요. 강연에 많은 참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도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연말 마지막 강연회입니다. 여러분들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강의 정말 이번 올해죠. 올해 마지막 강의입니다. 강연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내용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으시니까요. 강연회 많은 참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